나이 들수록 점점 더 편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젊을 때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불편했고 필요 없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며 삶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편해진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돈보다 중요한 것들, 건강 관리의 핵심 그리고 내 삶을 즐기는 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편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남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 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필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불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느라 피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경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진짜 편안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결국 남들은 자기 삶을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인생이 훨씬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비교는 결국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한 기준,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 명예,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분명해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에 만족하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남들이 정해놓은 삶을 따라가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내 기준을 따르는 순간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나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만 남기세요.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관계,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심플하게 정리하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적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내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기분이 좋아지는지 피곤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대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삶이 편해지려면 소수의 진짜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면 결국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면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돈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 돈이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많아도 좋은 인간관계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결국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 사랑, 여유, 행복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과 자유입니다.
돈을 쫓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돈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이 훨씬 만족스러워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줄 알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키우는 길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 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이 들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됩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꼭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관리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약보다는 자연적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작은 건강 습관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단순한 건강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관리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반면 건강하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불편함이 따릅니다. 건강이 있어야 경제적인 여유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그 돈을 치료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순간 인생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 떠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삶이 즐겁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순간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바쁘게 살면서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데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삶이 즐겁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돈, 명예, 사회적 위치보다 내가 행복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변화해 보세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사니까 행복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없이 나에게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할수록 더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지금부터 변화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 편하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인생 철학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편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70대가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60대가 가장 좋았어입니다. 지금 60대라면 70대 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60대와 70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사회적 위치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어서야 60대 때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면 가장 그리워지는 60대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면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60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미 70대라면 지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0대 때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약을 먹고 허리가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치료에도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70대가 되면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운동 더 할 걸, 그때 건강 챙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은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0대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력이 유지되지만 70대가 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금방 굳어지는 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60대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다음은 경제적인 차이를 알아볼까요? 60대 때 감기가 걸려도 며칠 쉬면 금방 나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같은 감기라도 한 달 가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듣는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도 금방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가고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낙상 사고가 있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낙상 예방 운동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 하체 근력 운동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별 탈이 없었는데 70대가 되면 음식 하나에도 몸이 민감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60대 때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대 때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파트타임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 상태가 됩니다. 결국 60대 때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60대 때는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퇴직금, 연금, 저축 등으로 당장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생각보다 더 많아집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꾸준히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점점 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돈을 좀 더 아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즐길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70대까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임대 수입,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지만 없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돈이 부족한 사람과 충분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돈이 넉넉하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비용이 걱정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을 아끼느라 참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모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노후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와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다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60대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 모임도 활발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70대가 되면 이동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70대가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각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도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에도 존중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는 퇴직을 했어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역할이 있는 나이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도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길 기대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한 어르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주변에서 예전만큼 찾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조금씩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점점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젊고 싶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퇴직 후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때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런 도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지면서 활동 반경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60대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 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알고 있으면 사회와 연결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7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들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60대 때 배워둔 것이 70대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된 분들을 보면 60대 때 무엇을 했는지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때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60대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70대의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70대의 경제적 여유가 달라집니다. 60대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둔 사람은 70대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때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70대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60대 때 배운 것들이 70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처음 무언가를 배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대 때 미리 배워둔다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60대 때는 이제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60대 때 배우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병도 회복이 느려지고 한 번 잃은 건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나이가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허리와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식습관도 미리 조절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의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평소 몸의 작은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70대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의 건강 습관이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직 일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이 들어오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올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짜서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대 때 재테크나 금융 공부를 해두면 노후에도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나는 7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고 한 명씩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거리두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삶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때 인간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가 되면 60대가 가장 부러워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경제력, 사회적 관계, 역할 변화, 선택권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0대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면 결국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재정 관리, 인간관계 정리, 사회활동 참여. 이 5가지만 실천해도 70대가 되어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후회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를 위한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쉽게 살이 찌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볍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팔 근육을 단련하면 상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같은 저지방 육류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5분 두뇌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양치를 할 때나 물건을 잡을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암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새로운 것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계산하기입니다. 스마트폰 계산기 대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두뇌 훈련에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스도쿠, 십자 말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걀,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 다크초콜릿,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대신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메모를 할 때 손으로 직접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 듣기와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5번째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도 소화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구마, 귀리, 현미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음식은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장내 나쁜 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매일 꾸준한 식습관으로 소화력을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통, 소화불량, 빈뇨 등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 체중 증가, 노화 촉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숙면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 몸이 젊어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맞춰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이완하면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을 지키면 몇 주 안에 숙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세요. 반면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면 정신적 안정감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 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늘려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허리가 굽어지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굽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관절과 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척추가 휘면 폐활량이 감소해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생활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하려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거나 설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틈틈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서기입니다.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이 상태로 1분 동안 유지하면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올리고 기지개 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면 척추가 바로 펴집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구분 등이 펴지고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균형이 잡히고 허리도 곧아집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걸음걸이가 나이를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작은 보폭으로 걷는 것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젊은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보폭을 넓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발을 끌지 않고 뒤꿈치부터 닿게 걸으면 하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한데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바꾸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걸음걸이를 신경 쓰면서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 두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 숙면을 위한 습관,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까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앞으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